한글을 한글답게,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한글 도우미 금해랑입니다. 한글은 음소 글자이지요. 자음과 모음이 있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음절을 이루고 글자를 쓸 때는 이 음절 단위로 글자를 쓰지요. 자모음절 학습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통문자로 배우는 한글 학습법이 소리 문자인 한글의 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상형 문자를 배우는 방식이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하시죠. 그래서 한글을 바르게 배우려면 자모음절 학습법으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과연 이 통문자 학습법이 한글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맞지 않는 학습법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아는 것이 마치 암호처럼 생긴 이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낸다는 것을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일단 쉽지 않고, 이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안다 하더라도 이거를 또다시 조합해서 음절 단위로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쉽지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통문자 학습법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이 통문자 학습법은 그야말로 글자를 통으로 그림처럼 받아들이게 해서 이제 글자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 통문자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면 문제가 통문자만으로 모든 한글을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자음과 모음, 받침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는 11,172자이고 실제 생활에서 쓰는 글자는 약 2,350자 정도 돼요. 이 2,350자를 다 외우려고 하면 우리가 한글을 창제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문자로 시작을 하더라도 낱글자 읽기, 자모 읽기로 가야 모든 한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통문자 학습법이 한글 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2살이나 3살, 4살 이런 그 유아들이 한글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한글을 스스로 뗐을까요? 자기가 알게 된 몇십 개의 글자 혹은 몇백 개의 글자를 스스로 분해를 한 거죠. 이런 글자는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글자는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고 이게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내고, 이거를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전혀 모르고 아야, 어여도 전혀 모르지만 한글의 구조와 한글을 읽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낸 거죠. 그거는 한글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아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한글을 시작을 하면 한글을 떼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굳이 2살, 3살 이런 어린 나이에 한글을 시작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6세, 7세 됐을 때 자모음절 학습법으로 제시를 했을 때 훨씬 쉽고 빠르게 한글을 읽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저는 학습지 회사에 있을 때 6세, 7세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는데 시작은 그냥 통문자로 했어요. 통문자를 굉장히 빨리 습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통문자, 낱글자, 자모음절까지 가는데 한 3개월? 3개월이면은 한글을 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기억해서 조합하는 과정을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6세, 7세 아이라 하더라도 시작은 통문자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모음절 학습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좀 알고 있는 통문자가 몇 개가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 자모의 음가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0개의 자음과 모음을 안다고 해서 2350자를 바로 능숙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2350자가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꾸 단어 읽기와 문장 읽기와 책 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글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2시간이면은 한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한글의 음가가 무엇이고는 대충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거 이제 막상 음절 단위로 한글이 딱 주어졌을 때 저도 놀랄 정도로 빨리 읽는 학습자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학습자는 이제 또 머릿속으로 막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외국인보다는 덜하지만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음절 글자로 딱 보고 단어로 보고 문장으로 봤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읽기 위해서는 결국은 열심히 봐야 되는데, 열심히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통문자 학습법이거든요. 한글 공부는 통문자 학습법, 자모음절 학습법 한 가지만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문자 학습법으로 하더라도 낱글자, 분리, 자모 음절로 가야 되고, 자모 음절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단어 읽기, 문장 읽기를 통해서 한글로 쓰인 모든 글자를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글 빅뱅을 만들 때 자모 음절을 기본으로 하지만 단어 읽기, 문장 읽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100개의 단어, 70개의 문장 여기 들어가 있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1000여 개의 단어가 나오고 문장 읽기 난이도를 아주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한 한글 척척 읽기를 한글 빅뱅과 함께 세상에 내놓았어요. 오늘의 결론,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이다. 통문자 학습법은 그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한글을 유아에게 맞게 시도한 학습법이고, 그게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어긋난 학습법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통문자 학습법은 어린 유아에게만 적용하고 6세, 7세는 반드시 자모음절 학습법으로 한글 공부를 시작할 필요도 없다. 우리 아이가 자모음절 학습법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통문자 학습법으로 한글 공부를 시작해도 된다. 통문자 학습법과 자모음절 학습법의 모든 장점만을 모아놓은 한글 빅뱅이 있으므로 이 한 권이면은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2350자를 능숙하게 읽기 위해서는 읽기 연습이 필요한데, 그거를 도와주는 책이 이 한글 척척 읽기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과 한국어를 새로운 관점으로 만나요. 구독해랑 요.